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얘기를 현지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좀 증시 거래량이 상당히 좀 한산합니다. 아무래도 좀 이 폭설의 영향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좀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좋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지수를 끌어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한산한 거래 속에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2월 미국 내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데다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보다 한 단계 내려 정크 등급인 BB 플러스로 강등한다는 뉴스, 그리고 미국 대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증시의 큰 악재였습니다. 세계 최대 IT 업체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간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오늘 9.3%가 급락한 것을 비롯해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는 7%가 하락하면서 2년 반 내 최저치로 떨어졌고 생활용품 업체 프록터 갬블 역시 3.5%가 하락하는 등 이들 다우지수 구성 종목들의 주가 약세로 인해 오전 중 한때 다우지수가 400포인트까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이들 업체들은 모두 지난 분기 중 미국 달러의 강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시기도 늦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증권사 모간 스탠리는 2016년이나 돼서야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대형 펀드인 더블라인 캐피탈의 제플리 쿤드라트 CEO는 연준이 올해 후반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다는 명분을 잃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국제 금가격 상승으로 인해 금광 업종이 일제히 상승한 것을 비롯해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에너지 업종들도 강세를 보였고 카지노와 바이오, 건설, 어페럴 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제조업과 금융, 자동차, 운송, 반도체, 인터넷 등은 하락했으며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소폭 하락해 1.82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슈와 좀 특징 종목들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중국 기업들 지난달 그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가 넘게 급감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지난해 12월 순이익이 지난 2011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2월 중국 기업들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가 하락한 8,507억 위안을 기록했고 전달보다는 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계국 측은 원료 공급의 수익성 하락과 반면 소비자 제품 제조업의 수익성 강화가 중국 경제가 투자에서 소비로의 모델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오래된 성장 동력이 공급 과잉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애플과 야후가 오늘 폐장 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야후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약 400억 달러에 달하는 알리바바 지분을 분리 독립시킬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약 8%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애플은 지난 분기에 주당 3달러 6센트의 순이익을 거둬 예상치였던 2달러 60센트를 크게 상회하고 매출 역시 746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시간 외 거래에서 현재 약 5.2%의 상승세입니다. 그래픽 반도체 업체 실리콘 이미지는 총 5억 달러, 주당 7달러 30센트에 경쟁사인 레티스 세마이컨덕터에게 매각된다는 소식에 23%의 급등세를 보였고 11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기록한 후 무려 10만 명의 감원을 단행할 것이라는 경제지 포브스의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IBM은 1.7%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사 JP 모간 체이스가 5.6%의 지분 보유 공시를 한 데 따라 미국 최대 주류 유통업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0.4%의 소폭 하락세를 보였고 소프트웨어 업체 인포메티카는 다수의 기업과 사모펀드들로부터 M&A 제안을 받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지의 보도로 5%가 상승했으며 마지막으로 일본의 소니는 유럽과 중국 지역의 휴대전화 사업부 직원 약 1,000여 명을 감원할 것이라는 뉴스를 발표한 후 1.3%에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증시 이슈와 좀 특징 종목들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경제 지표와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미국의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판매, 12월에 신규 주택 판매는 지금 상당 부분 좀 늘어났고 집값도 상당히 올랐다고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미국 내 신규 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11.6%가 증가한 48만 건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45만 5천 건을 웃돌면서 지난 2008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 추세가 주춤한 데다 모기지 금리 하락이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인데요. 12월 중 평균 매매 가격은 29만 8,100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2%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S&P 케이스실러의 11월 20개 미국 대도시 주택 가격은 전달보다는 0.2% 하락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4.3%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역별로는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 지역 가격이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주간 몰기지 신청 건수와 에너지부의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FOMC의 금리 결정이 발표되고 보잉, 퀄컴, 인터내셔널 페이퍼, 라스베가스 샌즈, 그리고 페이스북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현지 연결해서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조정을 겪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수별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에 따라서 어떤 외신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황센터로 넘어가 봅니다.